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죠. 외국인 쪽에서 1,300억 정도 거래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44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도 1,000억이 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지수가 0.7% 상승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들 종목군들이 각각 133만원 그리고 23만 8천원짜리대를 안착을 하는가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133만원대를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가상 133만원 안착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번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이 좀 더 수월해지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요,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셔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수익을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정재훈과 예병군,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진해운이네요. 9,496원에 3%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3% 정도면 제가 주식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적은 비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9,500원 정도네요. 9,500원 정도. 9,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자, 아직까지는 많이 큰 손실입니다. 다행인 건 비중이 딱 3%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비중이네요. 자, 우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아마도 61선을 좀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흐름들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거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121선 자리대죠. 7,350원 정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네요. 43만 857원에 9%. 자, 오늘 비중이 상당히 적으신 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43만원입니다. 43만원. 그 자리대가 어디냐면 과거네요. 과거. 저기 2011년도 때 이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거의 주가가 반토막 수준이 좀 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일봉 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봉을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왔죠? 바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거. 240주선, 자, 28만원짜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자리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비중이 9%란 말이에요. 9%니까 약 한 10%에서 20%, 예를 들어서 20%를
22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는 아마도 약 29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29만 원 정도가 되면 얼추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2만 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즉 21선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한 2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가가 약 29만 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종목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냐면 기본적으로 약 27만 원짜리 때까지. 그러면 손실의 폭은 확실하게 많이 줄여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손실폭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희망적인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크게 잡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증권이네요. 15,328원에 11%네요. 자, 현대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5,300원. 15,300원이면 거의 이것도 2010년도 때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추세가 아직까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하락세 때를. 그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금일 뭐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느니 뭐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저가 메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거래대금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게 되면 7조, 8조 이런 식으로 터졌는데 지금은 4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권업 쪽에 수수료 수익을 좀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좀 적어지겠죠? 물론 다른 사업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거래대금을 좀 놓고 증권업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처럼 추가 매수 하시라는 얘기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마도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 추세대가 좀 넘어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6,200원, 6,250원 이 정고점 라인대인데 이 정고점 라인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200원, 6,500원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차네요. 74,000원에 74,043원이네요. 이분도 10%. 오늘은 참 비중이 썩 마음에 듭니다. 자, 74,000원. 근데 상담을 하는 종목분들이 전부 다 꼭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74,000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 상승을 했을 때 61선을 꾸준하게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61선 깨지고 난 이후에는 6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횡보를 해주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약 59,000원짜리대까지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부품주보다는 좀 약하다. 완성차를 하느니 저라면 부품주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59,000원 조금 밑에 약 한 57,000원 정도 목표가로 좀 삼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AS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이어서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이요? 그거하고 대동하고. 한 종목만 하셔야 되는데요. 남해화학 네. 해드릴게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그저께 구입을 했고요. 네. 한 30% 됩니다. 네, 그저께 구입을 하셨으면은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지금 내가 바깥을 나와 있어가지고. 아, 지금 뭐 8,300원 정도 되시는가요? 예,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되세요? 예, 자, 남해화학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대북 관계에 의해서 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예.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8,700원짜리 대가 지금 좀 저항대예요. 아,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 자리대에서 조금 못 미치게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자, 일단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예. 가지고 계시고. 네, 거의 작년에 같은 네. 데는 거의 많이 올라갔던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지난해는 네. 그거 한 12,000원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으로 구입했어요. 아, 이 종목이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 매수를 지난해 하셨다고요. 보니까 뭐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현대중공업 7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만원대입니다. 그럼 그 종목도 예. 70만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죠? 아니, 요새 주가가- 외국 관계 자꾸 이야기 있으니까. 예.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 자리대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비료를 좀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죠. 예. 그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 때와 2분기 때 나름대로 좀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영을 받고 있고 모멘텀은 대북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도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8,700원짜리 대가 저항대인데 예. 오늘 8,680원을 찍고서 지금 현재 8,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약간의 수익 중이신데 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좀 나름 괜찮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예. 조금을 더 가지고 가시는데 얼마까지 가져가시느냐? 예. 약 한 9,4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예. 9,400원 정도까지를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예.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10,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한 1,500원 정도. 아, 예. 오늘 종가가 문제네, 이제. 그렇죠. 오늘 종가가 문제가 될 건데 거래량을 봤을 땐 넘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9,500원, 1,500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난 저 대동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대동. 그 부분들은요, 다음에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시간 고맙습니다. 관계상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네요. 58,1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 뭐, 건설 경기가 바닥을 쳤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가 회복에 대해서 조짐이 보인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꼭 항상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 개인 투자자분들 꼬시죠. 막 들어오게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된대. 라고 하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미분양된 아파트가 줄어들었는데 과연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미분양 아파트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또 건설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표를 보거나 이러면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건설이나 지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53,000원대 바닥은 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박스를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53,000원에서 63,000원 요 자리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58,100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은데 금요일 뭐 3거래일째 음봉이 좀 맞고 있단 말이에요. 61선 저항이죠. 자, 가급적이면 종목 선정할 때 61선 위에서 안착해놓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6만원 넘어가는 선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좀 챙겨줘야 될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53,000원에서 63,000원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네요. 23,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성광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자, 성광밴드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했다가 주가가 많이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24,500원 61선짜리 연절이 좀 되겠네요. 이 자리대가 좀 단기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1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에 뭐 25,500원에서 26,000원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23,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약간의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약간의 수익권역인데 단기적으로 25,000원 넘어가는 선 그 자리대 넘어오게 되면 한 번쯤은 챙겨주고 다시 받거나 다른 종목 매매하거나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네요. LG전자 72,2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오래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네요. 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하단권역이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요 폭만큼 밀립니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자리대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대까지 밀리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7만원이면 약 한 15% 정도 손실권역이란 말이죠. 길게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한 6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서울반도체네요. 46,500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한번 볼게요.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죠? 46,500원이란 말이에요. 46,500원인데 여기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박스 구간을 좀 그릴 확률 높아 보인다. 그죠? 44,000원 이탈되면은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47,600원짜리 때 넘어갈 때 거래량 증가가 되는가를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저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44,000원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LED 섹터 같은 경우 나름대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영흥철강이네요. 영흥철강은 2,285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계속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영흥철강을 좀 보게 되면 영흥철강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가시적인 이 부분들은 하반기 정도는 돼야 하반기 정도 때 아마도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주식입니다. 괜찮은 주식인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죠. 자,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 보시면 큰 박스를 그리고 있고요. 잠깐 월봉 차트를 볼게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떠한 모습이냐. 20개월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2,100원 정도? 2,100원짜리 대가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285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에 고가권역 추격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하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이 종목은 5일선 단기 이동평균이 깨졌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300원 안착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 자리 안착 못하게 되면 무섭다. 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
심리가 깨진다.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한 2,4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화공영이네요. 6,37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화공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공영도 최근에 시세 흐름들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시세 흐름이 크게 나왔었는데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 매물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 6,500원, 6,600원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나 지금 박스권형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짜리 5,500원.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나 내일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6,500원 자리대까지 일단 왔었네요. 이 자리대 오늘 왔었는데 이 자리대 다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KT를 보여드릴게요. KT 22,500원에 30% 손절할까요? 보유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KT 한번 보자고요. 자, KT가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죠. 익절. 그죠? 익절가인데 이것도 과거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아마도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한창 그 전화 상담하면서 실랑이를 좀 겪었던, 저는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어떻게 됐나 몰라요. 3만원 깨진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신저가 찍었죠. 자, 22,5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익절을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군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익절하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자리죠. 1857님. 1857님 LG전자를 상담하셨던 분, 그분께 일주일 멘토링 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인데요. 1970에서 80포인트 이 자리대에서는 단기 매도 자리가 좀 됩니다. 시장은 196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970, 80 정도 되면은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말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 저항권역대에 진입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설명회가 있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2월 26일이죠.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한 2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우측에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4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료 강연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